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별자리의 변화인데요. 391페이지를 한번 보면 구소련의 중앙아시아에서 본 밤하늘의 별자리나 미국 중서부에서 본 그 별자리나 그 모양에 있어서 별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별들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소련하고 미국은 천문학적 관점에서는 동일한 지점인 것이다. 우리가 이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관측자의 위치를 아무리 옮겨본다 해도 별자리 하나를 이루고 있는 별들의 실제적인 3차원 분포는 결코 알 길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자리라는 것은 사실은 천문학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별이 있죠. 그쵸. 그걸 보고 막 연결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별자리 뭐 알고 계세요? 대표적인 별자리. 알고 계신 별자리, 뭐, 좋아하는 별자리. 개자리. 개자리 좋죠. 정말 예쁜 네모 삼각형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네. 뭐 아니면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 많이들 아시겠죠? 네. 그나마 보면 바로 보이는 바로 것 중에 보일 수 하나예요. 있고. 그리고 예전에 그 여름에 은하수 있을 때 그 옆으로 이렇게 보였던 무슨 뭐 백조자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보여요. 근데 그 어쨌든 처음에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대체 나는 아무리 연결해도 그 자리 이름이랑 모양에서 저는 안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상상력을 발휘해야 그걸 하는가 막 이런 것들을 약간 불만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네. 그 국가나 민족이나 그 지역에 따라서 별자리가 수없이 많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하늘 쳐다보고 내가 저기 저거라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마다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고 이야기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통합의 필요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별자리를 통합해서 이렇게 구역화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남반구, 북반구의 별자리 그 지도를 만든다든가. 네. 그 표준화 작업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는 별자리들이 있고 네. 그걸 시대별로 했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별자리는 88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그 남반구랑 북반구 합쳐서. 네. 근데 그거는 1930년에 국제천문연맹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되게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네. 뭔가 이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국제 표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별자리는 그냥 별이 있는 것을 지구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임의로 만든 것이다 네.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실제적인 3차원적 분포는 결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네. 별이 예전에는 네. 그 토성 바깥에 하늘이 이렇게 천정이 있어서 네. 박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성이라고 부르고 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먼 별도 있고 가까운 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서 봤을 때 멀리 있는 건물이나 가까이 있는 건물이 사실은 2차원적인 곳에 투영되어서 나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자리도 사실은 3차원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2차원적인 투영으로 나에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별자리의 변화라는 제목이잖아요. 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 별들은 각각 자기가 고유하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고유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고유한 움직임 때문에 별자리들이 변해요. 근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눈에 볼 때 막 숑숑숑 변하는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지구도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전을 하는데 네. 자전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자전축을 쭉 따라가 북극성이 있는데 이 자전축이 약간 팽이 돌듯이 이렇게 돌아요. 아. 그걸 세차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게 주기가 아마 26,000년 뭐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북극성을 이렇게 가보면 북극성이 2등성 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성 별, 2등성 별에서 6등성까지 보인다 그러는데 네. 실제 실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 4등성까지 어두운 곳에 보이고 도시에서는 3등성도 좀 간당간당해요. 네. 그러니까 2등성 별이면 그렇게 생각보다 밝지가 않아요. 되게 북극성에 있거든요. 잘 못 찾아요, 실제로. 근데 한 2000년 정도 되면 네. 직녀성. 네. 직녀성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밝은 1등성. 그게 북극성 위치에 딱 와요. 오. 이게 세차 운동 때문에. 네. 그러면 너무 좋겠죠. 북극성 그냥 딱 보면 북극성이 있어야 될 북극 하늘에 직녀성이 있는 거예요. 1등성이. 너무 화려하고 좋겠죠. 잘 보이게. 잘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세차 운동의 변하고요. 또 네. 지구가 갖고 있는 이제 까딱까딱한 여러 가지 운동 때문에 이 위치가 변해요. 네. 그래서 이 코스모스에서 되게 멋진 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북두칠성도 참 유명한 네, 네. 별이잖아요. 북두칠성이 별자리는 아니고 큰 곰 자리에 북두칠성이 있는 건데 그거를 보면 그렇게 천년 만년 있을 거냐. 그래서 이제 칼 세이건이 그럼 이게 아니라 저쪽에 가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그게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르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 그러니까 공간에 따라서 별자리 다르게 보이는 거.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 지구 움직이는 게 변하니까 네. 북두칠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 만 년 전에는 어땠을까? 앞으로는 어떨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별자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오히려 이 챕터에서 상대성 이론도 얘기하지만 네. 이 부분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네. 뭐를 자각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갑자기 공간을 막 변화시킬 수는 현재는 없으니까 상상하는 것들도 시간을 확장시키는 것은 앞뒤로 되게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조금 덧붙이자면 그래서 이 별자리의 변화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별자리가 마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전복시켜주고 시간과 공간을 확대시켜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 별자리라는 물론 이제 지금 이거는 그 칼 세이건의 이야기 안에서 그것들이 이제 시간을 확장해서 하는 것을 상상하는 거였지만 선생님 앞에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별자리가 인간들이 어쨌든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화를 대부분 거기다 갖다 넣었잖아요. 신화가 서로 다 다르니까 별자리에 대한 내용도 다르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저는 약간 재밌었던 거는 그래도 묶는 게 약간 비슷한 거예요. 약간 이 정도는 같이 묶어도 된다. 약간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의 문화를 가지고 또 칼 세이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랑 연결을 되게 잘 시키는 역시 또 장점이 하나 돼서 나타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